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 화면이 있고 행복이음 화면이 있는데, 범정부 화면은 201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되었고, 그 다음에 행복이음 화면이 있습니다. 행복이음 화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사통망 2010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거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범정부 화면은 2013년에 개통이 되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행복이음 화면은 2010년에 구축되었습니다. 둘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연역 문제입니다. 자, 바로 밑에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의 이름으로 구축되었다 돼 있죠. 자, 밑에 각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주를 보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은 2010년에 구축되었어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2010년의 용어가 아니라 그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했었습니다. 이를 발전시킨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 화면은 2013년에 개통했으며, 이 콜센터가 있어요. 1566-3232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죠. 자,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들어갑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시, 군, 구별 세월 행정 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 시스템 중에 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운영 효과가 있는데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할 때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됩니다. 소득, 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와 정보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편의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시면 여러분 앞에 PC 화면에 이 화면, 행복이음 화면이 툭 뜨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급자를 선정하고, 또한 수급 이력도 관리해 나가고, 또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이런 것도 가려낼 수 있고, 또한 단전가구, 단수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 있는데, 이 시스템 이용도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것은 어디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인적 정보, 수급 이력 정보, 소득 재산 정보, 자격 정보가 있는데, 왼쪽이 행복이음 화면, 오른쪽이 범정부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음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밑에 보면 시군구와 읍면동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상담과 신청, 수급자 신청, 급여지급, 적정수급자 관리 이런 것들을 행복이음 화면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 화면이 있는데요. 자, 이 범정부는 각 부처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복지 업무 담당자는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대응, 업무 처리, 그 다음에 복지사업 설계 등 효율적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됩니다. 주요 서비스에 복지 알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킴이, 업무 처리 지원, 서비스 의뢰, 자격, 수급 이력, 통합 DB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알림이는 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서비스 대상의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복지 지킴이가 있어요.
복지 대상자의 중복이나 부적정한 복지 서비스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사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변동, 부적정, 중복 관리하는 것입니다. 업무 처리 지원이나 서비스 의뢰나 자격, 수급 이력, 통합 DB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 구성도의 두 번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범정부 화면이 아래에 있는데요. 범정부 화면 말고 우리는 앞에 있던 거 행복이음 화면 그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 범정부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복지사업 정보관리가 쭉 나오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격, 수급 이력, 통합 DB 관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의 그 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이것도 출제가 된 건데요. 자, 기출적용 확인학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표준화, 투명화,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도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밑에 나온 대로 통합 회계관리와 통합 고객관리와 그 다음에 시설, 유형별 서비스, 이력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2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통합회계관리, 통합고객관리, 그 다음에 이력관리, 온라인 보고 등 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구축이 바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회계관리,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합고객관리, 후원자, 후원금 관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유형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고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목표를 보면 사회복지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이것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정보 및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군구 보고 업무를 간소화했고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목표가 됩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제 시험과 연관되어 있던 거니까. 자, 맨 아래에 각주가 있는데 이 각주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의 전화가 있습니다. 기출적용 확인 학습인데, 자, 희망의 전화가 몇 년이죠? 2005년이라고 돼 있죠? 그 자리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거죠.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희망의 전화가 보건복지 콜센터인데 희망의 전화가 2005년에 개통이 되었어요. 연역 문제였습니다. 연역 문제. 2005년에 개통되었어요. 그러면 사통망보다 이전이죠. 사통망 이전이죠. 사통망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이기 때문에 사통망 이전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봐도 이전이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사통망 이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후에 희망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통망 이전이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전에 희망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희망의 전화 129입니다. 희망의 전화 129는 그냥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9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사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담 예약이나 상담센터 이용시간 관련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상담, 일반 상담, 예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자 밑에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2005년에 희망의 전화 129가 개통되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11절에 기획 및 욕구조사 평가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획입니다. 자 기획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펄트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죠. 왜 합니까? 이거죠. 첫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 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기획은 조직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행정의 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진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모호성이 있다고 하센펠드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자, 기획의 그레시안 법칙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이 있습니다. 최고관리층의 기획, 중간관리층의 기획, 감독관리층의 기획, 관리 실무자의 기획이 있는데요. 최고관리층 같은 경우는 목표나 정책이나 장기적 계획이나 조직 전체 영역의 기획과 연관성이 있겠죠. 중간관리층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을 보조하거나 자원을 할당하거나 일반적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하겠죠. 감독관리층은 구체적 프로그램 계획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위에 있는 중간관리층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관리층은 바로 이제 구체적 프로그램 계획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실무자는 일상적인 업무, 사소한 절차에 국한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기획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리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의 과정에서 그 밑줄 친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요. 정보 수집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합니다. 목표 설정한 다음에 정보 수집과 자원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평가하면 최선의 대안이, 최종 대안이 나오겠죠. 그 하나를 선택해서 기획을 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획의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의 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은 목표 설정이 먼저냐, 정보 수집이 먼저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기법. 여기서 이제 여기 펄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간트 차트입니다. 간트 차트는 간트가 고안한 도표로서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고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해봄직한 것들인데요. 자, 세로 바, 가로 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세로 바, 가로 바, 그 자리 밑줄. 세로 바에는 사업을 위한 주요 세부 목표, 관련 활동을 기입하고 목표에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로 바에는 월별, 일별, 시간을 기입한 도표에 시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쪽에는 목표를 쓰고 이쪽에는 월이나 시간을 쓴다 이거잖아요. 월이나 일을 쓴다 이거예요. 사업의 시작 완료 시까지 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 목표 활동 기간과 그것의 실제 수행 현황을 병행하여 막대 모양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개론의 공부는 내가 영어 공부, 국사 공부, 한국사 공부, 국어 공부 때문에 약간 늦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7월 달에 막대 모양을 그리지 않겠죠. 8월 달에 막대 모양을 그렸겠죠. 그래서 8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31일까지 막대 모양으로 사회복지학 쪽에 쭉 그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간트 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부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과업이나 활동 간의 연결 과정도 표시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자, 복잡하지 않은 사업을 계획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단순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 본 대로 뭐 운영팀 구성은 7월 달까지,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7월부터 10월까지, 맨 아래 그룹홈 운영은 11월부터 쭉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트 도표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펄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별표를 쳐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펄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용어를 써드릴게요. 자, 펄트입니다. 펄트의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고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에 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걸 펄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 단축,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펄트라고 합니다. 뭐 기본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펄트 같은 경우는 그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원과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 화살표, 그 다음에 기대시간, 이것을 기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원을 그려 나갈 때 최종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원은 역방향으로 그립니다. 다섯 번째, 화살표 위에다가 기대 시간을 씁니다. 화살표 위에 바로 기대 시간을 기입합니다. expect time, 그래서 T로 표시하죠. 이거를 기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 루트가 있는데 여러 루트 중에서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임계경로라고 합니다. 임계경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임계경로가 있는데, 임계경로는 첫 번째 1번, 아니 점으로 할게요.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임계경로는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 임계경로라고 해요. 두 번째,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임계경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림이 이미 나와 있죠. 이 정도의 내용이 펄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은 더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트, 대규모 프로젝트, 군수산업이나 우주개발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관관계 현관편으로 밑줄, 상관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요. 일곱 번째, 목표 간에 다시 쓰겠습니다.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 간트 도표 했잖아요. 간트 도표는 이게 안 돼요. 간트 도표는 어렵다. 간트 도표 어렵다. 간트 도표는 그 목표가 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련성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녀석은 관련성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자, 펄트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이게 A고 B고 이게 C예요. A에서 B로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런데 B에서 C로 30일이 걸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A 목표에서 B 목표로 가는데 3일, B 목표에서 C 목표로 가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 녀석이 더 상관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상관성이 높으면 빨리 끝나니까. 상관성이 높으면 이 기간이 짧으니까요. 이 두 가지는 상관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상관성이 높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최종 목적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주요 과업과 활동들을 역방향 밑줄,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과정과 각 과업과 활동들의 소요 시간을 추정하여 기입합니다. 원과 화살표로 구성하고 또한 목표와 목표 간의 성취에 걸리는 기대 시간을 기입한다 했습니다.